네, 안녕하세요. 사학과 이희일입니다. 벌써 5월이 다 돼가고 있고,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, 이제 좀 있으면은 따뜻해질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, 기분도 좀 좋고 그러네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이 돼서 밖에 나가서 시내를 좀 둘러봤는데, 이제 점점 더 네, 멋지고 예쁘신 분들이 많이 거리를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지하철을 지나가면서 거울을 봤는데, 아, 저는 그냥 뭐, 집구석에 계속 박혀 있으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게 대구 시민들의 눈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공부할 때 동기부여도 될 겸 해서 이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영감하면 이제 늙은이 말고요. 이제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, 영어로.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역사에서 중요한 건 물론 사실, 그 명확한 사실관계야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사실관계 물론 중요합니다. 근데 그건 중요한 걸 넘어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.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게 재미있고 그리고 또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과거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한테 별로 어필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또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까요?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의미가 없으면은 그런 역사는 대체 존재해야 될 이유는 또 뭘까요?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사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역사학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들이 후배 역사학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라고 해서 그게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. 다만 적어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역사 학도들이 솔직히 말해서 밥 먹고 살고 뭐 이러려면은 좀 자신의 전공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때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을 한다 치더라도 어, 거기에 뭔가 방향성이 없고 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과연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글이 탄생을 할까요?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 역사를 보고 그거를 되살린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? 그리고 그게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까?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? 물론 이제 상상력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막 창작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왜곡하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. 다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상상력이란 게 그 뭐랄까 추론을 할 때, 그러니까 가설을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밝히고자 할 때 가설을 세울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너무 일차원적으로 신문에 뭐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. 이런 일차원적인 걸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?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.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 기사가 옛날 신문에 나와 있으면은 그 행동에 여러 가지 동기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시대적 배경도 있을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내 가지고 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뭐랄까 가설을 세울 때 필요한 그런 상상력이 아닌가.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계속 생각 중이고 좀 더 배워야 될 점이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또 인정을 합니다. 전 아직도 공부가 필요하죠. 다만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런 말을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나중에 이걸 보면서 아, 저 새끼는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걸 반성하기 위한 것도 있고 애초에 그래서 제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찍는 게 약간 학습 기록용이라는 말도 썼었고 뭐 그랬습니다. 뭐 여튼 간에 저는 역사를 서술할 때 그런 풍부한 가설과 뒷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명하고 그를 잘 꾸며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그게 작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역사가 영감을 많이 줄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좋은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학자적인 소양부터 완벽하게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죠. 자, 그러면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? 이렇게 좋은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제가 봤을 때는
좀 상식이 많아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. 그러면 역사학에서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학은 결국 세상 모든 만물을 봐야 되는 그런 학문이지 않겠습니까? 그럼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. 뭐 철학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정치 외교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뭐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.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에 관심이 있고 뭐 고고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계에 들어갈 아니면 대학원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하자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때 늦으면 4학년 때 아니면 좀 빠르면 2학년 때 아니면 보통 3학년 때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는 생각을 조금 먹지 않습니까? 그때 그 분야를 가리지 말고 뭔가 많은 활동을 해도 좋고 대외 활동도 좋고 알바도 좋지만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인문학적 소양이라면 뭐 간단하죠. 뭐 철학책도 있고 다양한 역사를 접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.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 좀 다르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책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? 뭐 하여튼 미셸 푸코의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불교 철학도 들으면서 뭐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봤고 그래봤자 뭐 얼마나 진지하겠어요. 얼마나 또 깊이가 있겠습니까? 그냥 학부생 수준이지. 여하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아는 폭이 넓어질수록 호기심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호기심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일제강점기에 있는 그 조선총독부만 볼 것이냐? 그럼 뭐 조선총독부를 왜 볼 것이냐? 나는 이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 구조를 좀 그냥 총독부의 기준에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. 그러면은 그럼 그걸 왜 알아보고 싶은데?라고 질문하면은 약간 일본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을까? 그리고 그 통치 기저에는 무슨 인식이 깔려 있을까? 뭐 이런 호기심들이 생겨나요. 그리고 이런 호기심들은 되게 좀 금방 해결하기 어렵습니다. 많은 연구 자료를 보고 또 많은 그 책들과 뭐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그런 질문을 당장 대답하기에는 되게 부족하죠.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의지가 확고해지면은 이제 논문 쓸 때 그리고 논문을 쓴 주제를 선정할 때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. 결국에는 그 아는 폭을 많이 넓히다 보니까 제 논문 주제를 선정할 때도 편했고 또 이제 논문 쓰고자 하는 그 의지도 뭐 계속해서 약간 재생산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.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교를 다닐 때 아는 걸 좀 많이 해놓으면 좋습니다. 뭐 대학교도 아니더라도 이제 대학원을 당장 들어간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제 그 대학원 이제 1학기 정도는 내가 아는 분야를 좀 많이 넓히고 견문을 많이 넓히면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정하고 그 정한 거에 대해서 디테일을 늘려가면서 내가 좀 더 아는 지식의 그 질을 높이고 그렇게 돼야 이제 영감을 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역사학자는 결국 역사를 재발굴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그리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인문학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려면은 자기 자신부터 좀 질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제가 질이 높은 사람이냐? 뭐 하여튼 인성도 중요하고 뭐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뭐 또 사람들이랑 또 사교성도 높아야 되고 그래야 사교성이 높아야 뭐 또 아는 분야가 넓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역사를 이제 발굴을 해낼 때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보는 게 또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오늘의 결론. 사람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좋은 영감을 주려면은 자기 자신부터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영감을 많이 받으려면은 경험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이랑 뭐 공부도 많이 해보는 게 좋다.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나 뭐 고고학 아니면은 기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
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, 빠르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, 아니면 늦으면은 대학원 들어가서 1, 2학기 정도는 이제 계속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고, 뭐 경험도 많이 해보고, 그런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역사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철학책을 읽는 게 좀 좋다. 철학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옛날 철학책도 좋긴 하지만 그 옛날 철학책과 거기에 수반되는 연구들을 좀 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그런, 뭐랄까,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갖추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많이 길죠? 죄송합니다.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. 뭐 또 이렇게 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.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사실 요즘 또 논문 잘 안 써지기도 하다 보니까 또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 그런데, 일단 최대한 제가 겪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공유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항상 우울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. 언젠간 좋은 날도 올 거고, 또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논문은 진행되고 있으니까, 논문 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만족을 합니다. 작은 거에서 만족을 해야 또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? 여튼 잡소리가 너무 길었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